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목세일즈 이재모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확실한 한 종목 추천드리는 종목세일즈 저 이재모 멘토와 함께 알찬 20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지수는 1947.72포인트로 거래가 진행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660.97포인트에서 현재 거래가 진행 중인데 오늘 양 시장 모두 급락세 1% 이상의 급락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 1940포인트까지 갭 하락하면서 출발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주말에 있었던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1940포인트까지 끌어내렸었는데요. 현재 장중 조금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려 했으나 현재 약간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투자 심리 위축으로 장 초반 2% 이상의 급락세를 보여주었는데요.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세로 장 초반의 하락세는 어느 정도 조금 회복이 된 상황인데 현재 660포인트에서 지지를 받을지 여부를 조금 체크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국내 시장에 대한 전망은 파리 테러 여파와 미국 금리 인상 여부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인데요. 파리 테러가 가뜩이나 부진한 유럽 경제를 더욱이 위축시키고 있는 가운데 추가 테러에 대한 공포심이 단기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금리 인상을 앞둔 가운데 투자자금의 이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분명히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유럽은 오는 12월 양적 완화 확대를 예고한 상태이죠. 그와 더불어 중국이나 일본도 통화 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정책적인 공조를 지금 함께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코스피 시장이 이런 글로벌 양적 완화, 통화 확대 정책의 좀 기반을 통해서 지금 지지가 1970포인트, 전 고점인 1970포인트까지 조금 빠르게 반등해 줄 것을 좀 기대해 봅니다. 유로존의 경기 우려와 유로화 약세 심화 등이 가시화된다면 유럽 수출 비중이 조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업종은 당분간 조금 좋지 않은 주가의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요. 특히 다음으로 서비스 지출과 즉 외식이나 여행, 관광, 공연 같은 행사 등으로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종목들도 다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증시를 좀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이 좀 우호적이지 않은 가운데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좀 대응하시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좀 방어주 성격이 강한 내수주 중에서 예상 배당 수익률이 2% 이상인 통신업종이나 담배, 보험업종 등 조금 안정성이 좀 뒷받침될 수 있는 업종 위주로 좀 선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그래도 신성장 동력이 좀 살아있는 제약이나 바이오주를 좀 중심으로 저가 매수 기회를 삼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특징이 있었던 이슈 종목들 살펴보겠는데요. 지난주 제가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던 14일 면세점 사업권 선정이 좀 이슈가 될 것이다라 말씀을 드렸죠. 자, 14일 시내 면세점 사업권 선정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관련 업계의 주가가 희비가 좀 교차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두산이나 신세계 같은 주가의 흐름은 오늘 매우 좋았던 분위기였고 반면에 기존 사업권을 내주게 된 SK네트워크스와 롯데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약세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두산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면세점 사업권 선정에 댐으로 인해 가지고 관련 업종인 두산 종목은 물론이며 두산 이우비 같은 경우는 장 초반 상한가까지 갔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23년 만에 워커힐 호텔의 면세점 사업권을 반납하게 된 SK 같은 경우는
연쇄전 사업의 실적이 재해가 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 나서야 하게 되었고요. 이것이 시장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SK네트워크스 우선주 같은 경우는 오늘 하한가로 거래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조금 시장 상황이 글로벌적으로 좋지 않은 가운데 조금 지켜봐야 할 이슈는 18일에 있을 10월 미 의사로 공개 여부를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해서 주식시장을 좀 바라보신다면 이번 주 장을 대응하시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시장 상황은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추천드렸던 포트폴리오 블루코온부터 에이스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률은 현재 마이너스 0.4% 수익을 보이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모 증권사에서 좋지 않은 영향의 보고서 나옴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많이 급락했던 모습을 보였고, 오늘 좀 기술적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를 좀 동반된 가운데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 블루콤의 주가 역시 오후로 시간이 흐르면서 좀 주가가 다시 약세의 모습으로 돌아서고 있다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차트를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루콤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11,000원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오전장에서는 기술적인 반등에 의해서 낙폭이 좀 최근에 과대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 가지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같이 다시 한번 약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여러분은 현재 제가 제시해드린 매수가 정도에서 밑에 1, 2호가 정도에서는 충분히 매수해도 블루콤의 현재 가격, 실적 대비했을 때 가격은 매력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제가 추천드린 종목은 보유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금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부분이 있는데요. 수급상을 좀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블루콤 기업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이 컸을 때 가장 매수 주체가 누구였냐면 바로 이제 기관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기관이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순매수세로 돌아섰고 특히 투신 같은 경우는 거의 열흘 이상 가까이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기관 쪽에서 좀 저가 매집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조금 아쉬운 부분은 다른 여타의 기관들이 조금 매수세로 돌아서 준다면 블루콤은 충분히 제가 제시해드린 목표가까지 주가가 쉽사리 반등해 올라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은 조금 수급 상황을 보실 때 투신 쪽 기관의 물량을 조금 살펴보시면 투자에 조금 더 판단하기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으로 제가 제시해드린 종목에 대한 AS를 좀 마치고요.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을 말씀드릴 건데요. 그 전에 투자 고지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 우선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자,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은 대원화성입니다. 네, 대원화성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8월 말 여의도 IR 현장을 직접 다녀온 종목인데요. 그때 IR 이후에 사업에 대한 성장성, 실적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좋았고 그 부분들은 그대로 주가에도 많이 반영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주가가 상승했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최근에 조금 주가가 다시 조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대원화성이라는 종목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가져오게 됐습니다. 자, 그럼 대원화성에 대한 종목, 기업 소개를 더 그림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원화성 같은 경우는 1974년도에 벽지 사업을 모태로 부산에서 출발을 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매출 비중에서 그렇게 큰 폭의 매출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벽지를 시작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된 회사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그림을 좀 보시면 자, 대원화성이 현재
그 1997년 합성 피혁을 공급하는 소재로 코스피 상장함으로 인해 갖고 대부분의 주력 매출은 여러분들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금 합성 피혁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접할 수 있는 제품군들을 많이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보시면 전자제품용 피혁인데요. 전자제품용 피혁 같은 경우는 요새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 태블릿 PC나 노트북과 같은 키패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사용이 되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 내장재 안쪽에 문짝에 보이시면 도어 트림 쪽, 그 다음에 카 시트 쪽으로 요새는 매출이 점점점 늘고 있다는 점, 이 부분 보실 수 있고요. 원래 기존 합성 피혁 같은 경우는 신발이나 공, 글러브와 같이 이런 종류로 많이 이용이 됐었는데요. 최근 같은 경우는 앞선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내장재 쪽으로 점점 매출 비중이 많다는 것을 좀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 그림을 또 보시겠습니다. 자, 현재 왼쪽 같은 경우는 그 대원화성의 현재 매출 비중을 보실 수 있는 건데요. 전체 매출 비중 중에서 합성 피혁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약 75%로 대다수의 매출은 폴리우레탄 제품의 합성 피혁 제품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매출 비중이 많은 것은 벽지 제품으로 약 한 20% 정도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DMF 정제 비중이 매출 비중은 크진 않지만 현재 4% 정도로 매출 비중을 보이고 있고 DMF 정제 사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 좀 신사업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합성 피혁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합성 피혁의 좀 세부적인 매출 구성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 제품이 약 44% 정도 매출 비중을 현재 보이고 있는데 기존 제품이라고 하면은 아까 앞선 보셨다시피 신발이나 글러브, 공, 요 3개 제품 위주로 현재 공급하고 있고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 이외에도 자파 여러 가지 종류의 그 합성 피혁, 폴리우레탄 제품을 공급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중국이나 대만과 같은 곳에서 저가 생산의 폴리우레탄 제품들이 공급이 됨으로 인해 갖고 가격 경쟁이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현재 대원화상은 앞선 3개 제품군만 현재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고객사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나이키나 리복, 아디다스와 같이 글로벌 스포츠 업체로 많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합성 피혁에서 매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은 현재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현대, 기아차를 주요 고객사라고 하고 있고 자동차 문짝, 도어 트림 부분의 합성 피혁이 기존에는 많이 비중을 차지해서 공급이 되었는데 최근에는 문짝뿐만 아니고 차 안쪽에서 보시는 카 시트 부분이나 기어 콘솔 박스까지도 조금 폴리우레탄 제품을 점점 채택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출이 점점 늘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매출 비중이 많은 것이 IT 소재 중에서 백패드로 약 한 10% 정도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IT 소재가 한 6.7%로 매출 비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폴리우레탄 제품이 주력 상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세부적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자, 폴리우레탄 제품 중에서 이제 자동차 부분의 매출 비중이 얼마나 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1년부터 2015년 갈수록 보시는 바와 같이 매출이 점차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폴리우레탄 제품이 과거와 다르게 카 시트까지 점점점 늘어나고 있고 최근 같은 경우는 중국향 K 시리즈 위주의 차량에도 채택이 될 수 있다는 어떤 소식이 전해드리면서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IT 소재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최근에 나온 미국의 M사에서 제시한 노트북, 태블릿 PC입니다. 지금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바와 같이 약간 파란색의 조금 디자인감이 상당히 좋고 이 부분을 폴리우레탄 제품으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타이핑을 직접 칠 때 이 키감이 상당히 좋다는 것이 일반 소비자들의 평판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신제품으로 나왔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9월에 출시가 됐고 한국에서는 현재 사전 예약 판매가 들어갔고 11월 26일부터 본격적으로 판매가 될 것으로 보이고 판매량이 늘면 늘수록 당사의 제품 폴리우레탄 소재가 들어갔기 때문에 대연화성 매출 성장에도 높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IT 소재 중에서 백패드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백패드란 무엇이냐면 플로팅 공법을 이용한 LCD 유리기판의 제조 공법에 쓰이는 필수 소모성 자재입니다. 이 자재를 가지고 유리기판을 연마할 때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도 지금 대원화상의 IT 소재로 폴리우레탄 제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요 고객사는 LG화학인데요. 현재 LG화학 같은 경우는 LCD 제품, 유리기판을 활용해서 그 다음 LCD 패널, LCD TV까지 만들어지는 이 생산의 일원화를 지금 만드는 것이 목표이고 그 와중에서 LG화학이 차지하는 부분은 이 유리기판을 생산해내는데 유리기판을 생산해냄으로 인해가지고 일원화 정책을 함으로써 대원화상 같은 경우는 여기서 LG화학과 공동으로 유리기판을 만들 수 있는 소재 개발을 해서 독점 공급하게 된다는 점, 이 점은 매우 앞으로 성장성이 있어서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벽지 사업 매출 비중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2013년부터 2015년으로 가면서 우리나라 부동산 대책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이 나옴으로 인해 갖고 매출이 좀 성장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 요즘은 매출이 크진 않지만 벽지 부분도 어느 정도는 매출에서 조금 도움을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또 보시겠습니다. 자, 대원화상의 마지막 신사업 부분은 DMF 정제 사업인데요. DMF 정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폴리우레탄의 어떤 소재를 만들어낼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용제라는 것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을 다시 폐용제가 쓰고 나면 폐용제가 되는데 이것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용제 제품으로 정제해준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기존에 있던 기술을 가지고 기존에 없던 사업을 기술을 개발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만들어냄으로써 성장성을 만들어낸 사업군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베트남에 시설 공장이 있는데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거대한 시설 규모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베트남에서 유일하게 라이선스를 취득한 기업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대원화상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가격적인 전략을 좀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원화상은 제가 매수가 3,350원, 목표가는 4,000원 제시해드립니다. 손절가는 3,1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원화상의 최근 특징을 보시면은 이 121선을 지지하면서 계속해서 밑꼬리가 달리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데요. 지난번 크게 상승하던 부분, 이 부분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도 잘 보시면 121선을 중심으로 밑꼬리가 계속 달리면서 주가가 하방 경직성을 보이더니 어느 순간 거래량이 이렇게 크게 터짐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크게 한번 상승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 자리도 참 좋다고 보이는데요. 자, 밑꼬리가 121선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달리고 있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위로 한번 상승을 하려고 하다가 다시 오늘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음으로 인해 갖고 약세로 돌아선 모습인데요.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매수하신다고 하면은 나중에 차후적으로 이 주가의 흐름은 다시 한번 우상향으로 그래프를 그리면서 좋은 흐름, 좋은 수익을 내주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 사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사항을 보시면 최근에 기관이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매수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조금 다만 아쉬운 부분이 기관 수급 중에서도 지금 투신의 매수가 아직 없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나중에 투신의 물량, 투신의 매수가 좀 들어오면은 그때를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가셔도 매우 좋은 타이밍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가격 전략까지 모두 말씀을 드렸고요.
자, 대원화성이라는 종목, 그리고 지난주 제가 추천드렸던 블루쿰이라는 종목이 앞으로 시장에서 어떻게 주가의 흐름, 또 회사의 성장성이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 같은 시간 종목 세일즈 더 좋은 종목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